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미스의 조시입니다. 이번 주는 날이 꿉꿉하게 한 주를 시작하는데요. 6월 셋째 주 IT 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애플의 차기 아이폰 14 시리즈의 전면 카메라가 대폭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명 애플 분석가 밍치구어는 아이폰 14의 전면 카메라는 자동 초점 AF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셀카 및 동영상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아 분석가는 전면 AF 카메라 이미지 센서는 소니가 공급하고 렌즈는 지니어스 및 라간 정밀에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VCM은 알프스 및 럭스웨어 ICT에서 공급하고 컴팩트 카메라 모듈은 LG 이노텍 및 코엘에서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4 시리즈의 전면 패널 등 부품 일부가 양산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유튜브 채널 iUpdate에서는 아이폰 14 시리즈의 더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면 이번 시리즈에서 대표가 되는 아이폰 14 프로 모델은 노치 대신 새로운 듀얼 홀 디스플레이가 탑재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후면에도 업그레이드된 4800만 화소 카메라로 인해 카메라 범프 부분이 더 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일명 보호 필름이로 불리는 스크린 프로텍터도 공개되었는데 서드 파티에게도 더미가 미리 주어져서 액세서리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애플은 올 가을 아이폰 14, 14 맥스, 아이폰 14 프로, 14 프로 맥스 등 4종의 아이폰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애플이 최신 M2 칩셋을 장착한 아이패드 프로를 올 가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주장했습니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M2 칩셋으로 구동되는 신형 아이패드 프로를 올해 9월 또는 10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신형 아이패드 프로는 무선 충전 및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시스템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애플은 14.1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도 개발 중인데 14.1인치 아이패드 프로는 프로모션 기술이 적용된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패널 공급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LED 백라이트가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애플이 최신 맥북 에어 및 맥북 프로 업데이트 모델에 적용된 M2 칩셋은 TSMC 2세대 5나노미터 공정으로 제공되며 M1 대비 18% 향상된 속도의 CPU, 35% 강력한 수준의 GPU, 40% 향상된 속도의 뉴럴 엔진 성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4.1인치 아이패드 프로 모델은 2023년 1분기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4의 라이브 이미지가 온라인에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갤럭시 Z 플립 4는 프로토타입으로 추정되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전 모델인 갤럭시 Z 플립 3와 거의 동일하지만 커버 디스플레이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갤럭시 Z 플립 4는 1.9인치보다 0.2인치 커진 2.1인치 커버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라이브 이미지에서는 메탈 프레임, 힌지, 카메라 컷아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갤럭시 Z 플립 4에는 새로운 힌지, 즉 경첩 메커니즘이 적용되면서 가운데 주름 현상도 대폭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라이브 이미지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8월 10일 갤럭시 Z 폴드 4, 갤럭시 Z 플립 4를 발표하고 26일 정식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하량을 1,500만 대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는데 비중으로 따지면 갤럭시 Z 폴드 4가 500만 대, 플립 4는 1000만 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지난달 발표한 픽셀 6a의 언박싱 비디오가 공개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파질 하림이 공개한 언박싱 비디오는 차콜 색상의 픽셀 6a 및 구성품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적인 디자인은 픽셀 6와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픽셀 6a는 차콜 외에 초크 및 세이지 색상으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픽셀 6a는 60Hz 주사율 및 2400
by 1080 해상도를 지원하는 6.1인치 OLED 디스플레이, 텐서 프로세서, 6GB 램, 128GB 스토리지, IP67 등급 방수 방진, 18W 충전 지원, 4410mAh 배터리, 후면 듀얼 카메라, 디스플레이 지문 센서 등의 사양을 갖췄습니다. 한편 픽셀 6a는 7월 28일 449달러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인텔의 13세대 랩터 레이크의 테스트 결과가 SIA 소프트웨어에 공개되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테스트의 주인공은 인텔 코어 i9 13900이며 공개된 테스트 자료에 따르면 전세대 CPU들과 비교 결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텔 코어 i9 13900은 ALU FPU 테스트에서 전세대 i9 12900과 전체적으로 약 33%에서 50% 정도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테스트에서 놀라운 점은 i9 13900은 3.7GHz P코어와 2.76GHz의 E코어의 속도로 5.0GHz P코어와 3.8GHz E코어의 i9 12900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벡터와 SIMD 테스트 결과에선 약 5에서 8% 차이로 큰 차이를 보이진 못했는데 이는 AVX 클럭 세팅에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테스트에 사용된 i9 13900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이 아닌 엔지니어 샘플링일 확률이 높은데 이런 경우 실제 판매되는 제품보다 클럭 세팅의 차이가 날 수 있어 제품화된 i9 13900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에선 분명 엘더레이크보다 발전된 것은 맞지만 실제 하드웨어 테스트가 아니라서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텔 코어 i9 13900은 8개의 P코어와 16개의 E코어가 있는 24개의 코어를 갖춘 프로세서이며 인텔 7 플러스 공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 3에서 4분기 출시 예정입니다. 2022 IEEE VLSI 심포지엄에서 인텔이 공개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화제입니다. 이 자료는 인텔의 향후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 중 인텔4로 소개된 7나노미터 EUV 공정이 이전 세대보다 20% 더 빨라진다는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료에는 엘더레이크에 사용한 인텔 7 공정보다 20% ISO 파워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외신들은 이 문구가 동일한 전력을 사용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20%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속도를 이전 세대와 같은 조건으로 유지하면 전력 소모는 그만큼 줄어들지만 클럭이 낮은 특정 조건에선 최대 40%까지 전력 소모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달성 가능한 최고 클럭과 전압의 상관관계는 인텔 7 기준 1.1V에 3.3GHz였던 것이 8VT를 기준으로 1.1V에 약 3.7GHz까지 빨라지게 되며 이때 전력 소모는 인텔 7 대비 약 18%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텔은 이 공정을 메테오레이크 프로세서부터 사용할 계획이며 EMIB와 포베러스와 같은 실리콘 인터포저 기반 3D 패키징 기술을 통해 서로 다른 공정과 기술의 다이들을 하나로 패키징해 제품화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동일 공정에서 하나의 실리콘으로 설계해야 했던 다이들을 각각의 기능과 용도, 가격에 맞춰 따로 생산한 후 하나의 CPU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AMD 라디온 7000 시리즈 GPU의 출시 일정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IT 관련 해외 리커인 그레이머 55에 따르면 RDNA3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AMD 라디온 7000 시리즈는 올해 10월 말에서 11월 중순에 출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경쟁상다인 엔비디아의 RTX 40 시리즈의 첫 타자가 유력한 RTX 4090 모델의 예상 출시일은 9에서 10월, RTX 4080은 10월에서 11월, 루머대로라면 AMD 라디온 7000 시리즈의 출시 일자가 생각보다 늦어 선점 효과는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머대로 엔비디아 플래그십 모델인 RTX 4090이 가장 먼저 출시하게 된다면 AMD 라디온 7000 시리즈는 플래그십이 아닌 미드레인지 GPU를 먼저 공개해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텔의 중국에서 자사의 첫 외장 그래픽카드인 인텔 아크 GPU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인텔이 먼저 판매를 시작한 모델은 보급형 모델인 아크 A380 모델이며 XAPG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8개의 Xe 코어와 2000MHz의 동작 속도 75W의 TDP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텔은 아크 A380을 출시하며 게임 벤치마크를 공개했는데 배틀그라운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에이펙스 레전드, 오버워치 등의 타이틀에서 풀 HD 해상도, 인게임 중간 옵션 기준 60프레임 이상 게임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은 아크 그래픽카드 출시와 함께 새로운 드라이버 버전 30.0.101.1736을 공개했으나 최신 게임 타이틀에서 텍스처 렌더링 오류나 소프트웨어 충돌 등 각종 오류들이 많이 남아있으며 인텔 아크 컨트롤에서도 발생하던 드라이버 설치 오류가 아직까지도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텔이 엔비디아와 AMD가 주도하는 외장 그래픽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드라이버 수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텔 아크 A380의 중국 판매 가격은 1030위안이며 이는 한화 약 20만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TSMC가 2025년 상용화할 2나노미터급 N2 노드를 공개했습니다. 나노 시트를 베이스로 한 GAA FET이 적용되는 TSMC N2 노드는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정 기술 플랫폼으로 누출을 최소화하면서 채널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전력 소비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GAA FET은 삼성이 먼저 3나노미터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예고했던 올 상반기가 끝나감에도 아직 양산 소식은 전해지지 않을 만큼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알려져 왔습니다. TSMC는 2025년까지 이 기술을 완성해낼 계획이며 이것이 성공할 경우 이전 N3 노드 대비 10에서 15% 빠른 속도와 25에서 최대 30%에 이르는 전력 절감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나노미터급 공정으로서 얻게 되는 집정 밀도 개선 효과는 N3 대비 1.1배에 불과하고 N3 노드의 집정 밀도 최적화 버전인 N3S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줄어든다는 것이 외신들의 판단입니다. 한편 TSMC는 GAA FET 기반 N2 노드 발표와 함께 핀플렉스라 명명한 N3 노드를 새롭게 발표했으며 N3 노드의 확장 버전들인 이 세 가지 노드는 고성능과 고효율, 저전력에 맞게 확장한 것으로 하나의 다이 내에서 서로 다른 블럭에 최적화된 옵션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6월 셋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15일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2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다만 기업 고객을 위해 2029년까지 엣지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IE 모드를 통해 액티브엑스 기반 웹사이트 접속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사실상 HTML5 등 기타 플러그인이 필요 없는 가벼운 웹브라우저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6월 셋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놈이 세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